제가 신혼집을 구할 때 매매를 할지 전세를 할지도 고민이었지만 대출 규제가 정말 심했어서 대출 때문에 꽤 고생을 했어요. 지금 금리가 계속 낮아질 듯 낮아지지 않고 있는데 다행히 신혼부부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결혼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비부부나 신혼부부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대출 상품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당장 집을 사지 않더라도 대출이자를 많이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자금 대출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대출 상품은 모두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상품인데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상품이다 보니까 금리가 낮다는 장점이 있어요. 금리가 얼마나 낮냐면 30년 상환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연 2.6에서 3.65% 정도입니다. 시중은행들의 금리를 보면 3% 중반대에서 5%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1에서 1.5% 정도 저렴한 상황이에요. 1억을 빌릴 때 대출이자가 1%만 떨어져도 매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이 거의 7에서 80만 원 정도 되니까 꽤 큰 금액입니다. 이렇게 이자가 일반 대출보다 저렴하다 보니까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신청 조건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신혼부부인데 여기서 신혼부부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라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를 의미해요. 다음 달에 결혼할 건데 청첩장으로 증빙하면 안 될까요? 이런 거 궁금하실 수 있는데 청첩장 증빙은 아쉽게도 어렵고요.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 등본을 대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할 뿐만 아니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여야 해요. 지금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더라도 과거에 집을 보유했었으면 안 되겠죠.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하니까 이 점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소득 요건인데요.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연간 8,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총소득이란 세전을 의미하고요. 만약 다른 요건들은 다 충족을 하는데 소득이 8,500만 원이 넘는 경우라면 한 사람이 이직을 할 때 퇴사 타이밍을 맞춰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한 명의 소득은 제외가 되니까요. 그리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매매할 수 있는 주택 가격도 정해져 있어요. 주택가액이 6억 원 이하여야 하고요. 대출도 최대 4억 원까지만 해줍니다. 그렇다면 6억 원에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아실 사이트에서 가격 필터를 6억 원 이하로 걸어두고 지도를 보시면 가격대에 맞는 단지들이 나올 거예요. 저는 300세대 이상 20평대 6억 원 이하로 보고 있는데 일단 이 가격대면 서울 중심부는 당연히 없고요. 중심부에서 조금 멀어지거나 외곽으로 나가야 합니다. 가격에 맞다고 그냥 덜컥 집을 살 수는 없으니까 교통이나 학군, 주변 환경도 꼭 확인을 해야겠죠. 제가 쭉 보다가 발견한 아파트가 있는데 인덕원 삼성 레미안 아파트예요. 계단식의 20평대고 방 3개, 화장실 1개 구조이고요. 무엇보다도 가까운 곳에 동탄 인덕원선 정거장이 생겨요. 바로 판교로 출퇴근할 수 있는 아파트인데 지금 이미 5억 후반대의 물건들이 조금 나와 있고 곧 5억대 매물은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LTV랑 DTI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은 LTV 80%, DTI 60%를 넘으면 안 되는데요. LTV와 DTI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LTV는 매매가 대비 대출액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LTV가 80%면 6억짜리 아파트면 대출이 4억 8천만 원이 나오고 5억짜리 아파트면 4억까지 대출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상품은 대출이 최대 4억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6억짜리 아파트를 사더라도 2억 원의 현금은 필요할 거예요. DTI는 소득의 몇 %가 대출의 원금과 이자, 즉 원리금을 갚는 데 사용되는지를 따지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DTI가 40%고 연소득이 1억 원인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총 4천만 원을 상환하는 데 쓸 수 있다는 것이고요. 4천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원리금 상환액이 330만 원 정도 됩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6억 원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에 LTV 80%를 적용하면 4억 8천만 원이긴 하지만 최대 대출 금액인 4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DTI를 꼭 계산을 해야 되는데 부부 합산 연봉이 8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4억 원을 빌릴 경우 DTI가 28% 정도 나오니까 대출이 가능한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약 연소득이 5천만 원 정도 된다면 DTI가 44%예요. 이렇게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두 번째 상품은 신생아 특례 대출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보다 소득 요건도 훨씬 널널하고 더 낮은 금리에 대출은 더 많이 나온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조건이 맞는다면 신생아 특례 대출을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건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안에 출산을 한 가구의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가 정말 많잖아요. 다행히도 이 상품은 혼인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도 이 조건을 보고 좀 놀랐는데 나라에서도 요즘 세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혼 관계라면 신생아 가족관계 증명서상 등재된 부모를 기준으로 심사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금리를 보면 소득별로 금리가 약간씩 달라요. 신생아 특례 대출은 소득 조건이 많이 완화가 되어서 외벌이 기준 총소득이 연간 1억 3천만 원 이하, 맞벌이 기준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연간 2억 원 이하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득이 좀 높은 가정이라면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보다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노리시는 게 유리할 거고, 2세 계획을 짜실 때도 내 집 마련을 하는 시기랑 같이 구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부부 합산 총소득이 8천만 원이라면 30년 납입 기준 금리가 2.7%인데요. 동일 소득에서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금리가 3.65%였어요. 거의 1%나 낮죠. 지금부터는 부부 합산 소득을 1억 3천만 원으로 가정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가액이 9억 원 이하여야 하고 대출은 최대 5억 원까지 해줍니다. LTV는 70%, DTI는 60%가 적용이 돼요. 앞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좀 더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9억 원의 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LTV 70%를 적용하면 6억 3천만 원이 되지만 최대 5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현금이 필요해요. 5억 원을 대출받는다고 했을 때 DTI를 계산해보면 20%가 나옵니다. 그래서 충분히 5억 원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3.3% 금리가 적용되어서 30년 동안 갚는다고 하면 매달 원리금 상환 금액이 약 220만 원 정도 돼요. 하지만 이 경우에 현금이 꽤나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으로 가격을 낮춰서 볼게요. 만약 7억 원짜리 주택을 매수한다고 하면 4억 9천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매달 원리금 상환액은 215만 원 정도가 됩니다. 2억 원 정도의 현금이 있고 매달 215만 원을 갚는 게 부담스럽지 않다고 하면 이 정도 가격에 주택을 매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모아둔 돈이 1억 원 정도 있다라고 하시면 집 가격을 7억 원이 아니라 6억으로 낮춰서 보시거나, 신생아 특례 대출은 DSR에 묶이지 않으니까 신용대출을 알아보시거나 직장 내 대출을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가진 현금, 소득에 따른 금리를 체크해가면서 우리 부부가 감당 가능한 수준의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신생아 특례 대출도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요. 본인과 배우자의 순자산이 4억 8,8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자산 조건도 있어요. 자산에는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분양권,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포함이 되고요. 순자산이기 때문에 대출은 제외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주식이 3억이 있어도 신용대출이 1억이 있다면 순자산은 2억으로 잡히는 거죠. 또한 금리도 조건에 따라서 할인 우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신혼부부가 알면 유리한 대출 2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조건만 되면 잘 활용하는 게 이득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이렇게 나라에서 저금리로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게 장려를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왕이면 그 사람들이 처음 집을 사거나 무주택자이거나 아니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길 바라는 정부의 기조도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는 더 비싼 집을 살 수 있는 현금 여유가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염두에 두고 있는 주택 가격이 6억에서 9억 정도 되고 무주택자라면,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2세 계획을 하고 계신 신혼부부라면 오늘 말씀드린 대출 상품을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 지금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려는 스탠스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금리 대출 상품이 귀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